글쎄요, 송영길이 당대표 있을 때 공천을 받았나요? 예, 상당히 아주 추앙 분위기입니다. 네, 송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왜 그럴까? 송에 아부하는 사람들 글쎄요. 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송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실소를 금치를 못하는데요. 송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송은 역시 큰 그릇입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송영길은 물욕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돈 관리는 안 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글쎄요, 참 저도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지만 글쎄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아이템을 제가 뽑았습니다. 네, 한 사람은 김민석, 여기네요. 제가 있는 서울 여의도가 지역구죠. 여기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을, 영등포에는 갑이 있고 을인데 제가 지금 있는 이 여의도는 영등포을 지역구인데 여기가 현역 의원이 김민석이죠. 예, 김민석이는 글쎄요, 저와 이 대학을 같은 학년에 같이 해서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예, 김민석과 박지원이 아주 대놓고 예, 송영길을 띄웠네요. 네, 우선 박지원을 보겠습니다. 박지원. 예,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역시 큰 그릇이네요. 송영길이. 역시 송영길이 큰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생 당생, 자신도 살고 당도 살다고 했다. 예, 탈당 결정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예, 근데 탈당을 했다고 역시 큰 그릇. 네, 탈당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거. 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예, 탈당은 예, 이 유력 정치인이 어떤 그 사건 사고에 파였을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탈당인 것입니다. 예. 오히려 출당, 당에서 쫓겨나는 게 그게 정치적인 그 재기가 불투명한 건데 탈당은 언제든지 잠잠해지면 복귀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예, 지금 탈당을 안 하면은 안 될 정도의 그런 이 쓰나미,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탈당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송영길은 역시 큰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박지원. 글쎄요.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탈당을 경청을 하면서 대통령, 정부 여당과 차별화된다고까지 박지원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정부 여당 탈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지금 없는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뭐 이태원 참사 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송영길은 역시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한다. 그래서 큰 그릇이다고 얘기를 에이고 참 예. 제가 봐기에도 한심한 그런 그 수준의 논평입니다. 네, 탈당은 예, 아주 큰 그 파문에 휘없을 때 가장 쉽게 그리고 자기 위험 부담도 이 위험 부담이 하나도 없이 내리는 결정이 바로 탈당입니다. 석 달, 넉 달 지난 다음에 이 여론이 참 조용해지고 다시 슬쩍 복당하는 그런 그 사례를 우리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예, 김민석 얘기를 보겠습니다. 김민석 지금 이 당의 정책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그 사람인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었다. 송영길은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력이 적은 사람이면 보증한다. 예, 송영길은 당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했던 것처럼 자신이 정했던 대로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을 실천을 했다라고 예, 그렇게 송영길을 이렇게 축켜 세웠는데요. 예, 여기에 또 자기까지 슬쩍 집어넣어서 자기도 역시 물력이 적은 사람이라고 그 대열에 이렇게 포진을 했네요. 송영길은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다. 글쎄요, 집이 없는 게 진짜 돈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지 아니면 글쎄요, 뭐 다른 얼마든지 이 꼼수가 가능하죠. 집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청빈하거나 물력이 적은 사람, 네, 아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집이 없어? 정말 청빈하고 아주 물력이 없다? 글쎄요. 저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민석, 송영길,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다? 예.
아마도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있다라고 제가 단언을 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예, 분명히 다른 그 계산법, 다른 셈법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송영길을 지금 키워 세우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 지역위원장이네요.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글귀가 떠올랐다. 가슴이 참 먹먹했다. 송영길은 비록 민주당을 떠나지만 제겐 영원한 민주당 대표로 진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글귀가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제가 영원한 민주당 대표로 진짜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송영길이 당대표 있을 때 공천을 받았나요? 예, 상당히 아주 추앙 분위기입니다. 예, 민주당이 또 신정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 전원이 진실 고백을 해야만 된다.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결코 나는 없다.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나처럼 결백한지 죄가 있는지 고백문을 발표하자라고 신정훈이 고백문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 신정훈은 지금 녹취 파일에 이름이 녹취 파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정근 노트인가 둘 중에 하나에 신정훈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예, 아무튼 녹취 파일이라든가 이정근의 노트에 거명된 사람들은 지금 좌불안석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는 그런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예, 왜 바로 공천에 이게 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음흉한 송영길 그랜저님. 예,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 좀 해라. 토미니스님. 김박사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오늘 손자가 군대 가는데 마중나가보니 늦었습니다. 아이고 양순영님. 네. 아이고 그런 날은 뭐 이 방송 대신에 손자 가는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양순영님이 얼마나 제 방송에 또 애착을 갖고 계신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꼭 해야 될 공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부터 하시고 우리 방송이야 또 이렇게 제가 방송 생방 끝나면은 바로 10초 뒤에 딱 방송이 올라갑니다. 업로드라고 그러죠. 업로드. 그러면 이제 이미 그 아시아투데이에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툭 누르면은 다시 보기가 언제든지 가능을 하고요. 유튜브에 뭐 김동원만 쳐도 올라가 있습니다. 다 김동원을 치던 하이파이브를 치던 아시아투데이를 치던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김동원만 쳐도 바로바로 그날 한 거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기에는 뭐 아주 매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족당의 봉투 보내기 운동 어떨까요? 봉변 효자덕 후가님이 봉투인데 그 봉투가 아니군요. 그 안에 아이고 제가 아주 빵 터졌습니다. 그 안에 돈 봉투가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이물질이 들은 봉투를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이고 제가 진짜 아주 빵 터졌습니다. 예, 따뜻한 방송, 텍스트한 방송 원합니다. 우리 광해 소리님. 예, 광해 소리님이 아주 우리 왕의 청자 역할을 지금 아주 톡톡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박지원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나 못하는 밉지나 않지라고 말씀해 주신 박재홍님. 네. 박지원님, 예,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투나사랑님도 오셨고요. 광해소리님이 환영해 주셨네요. 한번 탈당하면 다시 못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저것들은 꼼수 탈당 밥 먹듯이 하고 있네. 맑은소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의 탈당은 뭐 하나 무게가 실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나는 이제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당원 아니에요. 난 민주당 전 대표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원이 아니니까 나로서는 끝내고 민주당한테 관심과 자꾸 책임을 추궁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탈당은 그야말로 꼼수 중에 꼼수라는 것을 우리는 뭐 당연히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랬다면 광화문엔 벌써 촛불들이 난동을 피우고 용산에는 개딸들이 날마다 탄핵 외치며 개판을 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니 개딸들이나 촛불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촛불 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자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경하수 패너님의 말씀에 저는 아주 100% 동의를 합니다. 예, 대두 송영길 400억은 어디로 갔노 썩할래님. 네. 개딸들이 조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의 아들들은 봉투는 물은다고 하는 게 개의 자식들이다. 김치국님, 예, 두나사랑님, 예, 양순현님, 어쭈구리님도 오셨군요. 네, 우리 하여튼 왕 시청자 여러분들, 예, 송영자님도 찐명이한테 배웠네요. 우리 송영자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토미리스님, 나간님, 백영님도 오셨네요. 국민의 의식은 인류인데 국회는 참 오류쯤 되네요. 우리 백영님.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참, 예, 프랑크푸르트 선언인가요? 예, 참 뭐 2류, 3류, 4류 할 때 정치를 저 밑으로 갔죠. 그때 아마 정치를 4류로 얘기를 하고 3류, 행정, 예, 우리나라 기업은 한 2류쯤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 의식 수준은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정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예, 떨어지지가 않는데 글쎄요, 참 이 정치판에 같이 연루가 되면은 이렇게 진영 논리에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예, 그런 세력들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에 지금 송영길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뭐 박지원부터 김민석, 또 하나는 무슨 남영희, 또 하나가 누구였죠? 예, 신정훈부터 줄줄이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 바로 이유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은, 예, 어쨌거나 좋거나 싫거나 지금 586 운동권의 좌장입니다. 좌장. 뭐 대부라는 말은 제가 차마 못 붙일 거고요. 대부는 그래도 갓파더, 뭐래도 좀 이렇게 위험이 있거나 그런데 지금 이재용의 뭐 송영길을 대부라고, 아무튼 586 예, 이 운동권의 좌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전에 이 당대표 선거도 586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겨우 0.59%포인트로 홍영표를 이긴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송영길을 함부로 대했다간 아직도 당에 남아있는 한 50여 명의 운동권 출신들에게 또 개딸들은 물론이고 운동권 출신들에게 배척을 당할지 모르니까 송영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써먹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총선의 공천을 위해서. 예, 바로 송영길이, 예, 586 운동권, 예, 586이라는 건 50대 80년대 학번, 586, 네. 60년대 출생, 그렇죠? 네. 지금 이제 586이 거의 686으로 60대도 지금 한두 명이, 송영길은 바로 이제 686입니다. 송영길이 61니까요. 송영길이 이정근보다 한 살이 어리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정근이 오빠 해가지고 송영길보다 이정근이 아래인데, 예, 송영길은 62년생, 그리고 이정근은 61년생, 오히려 이정근이 누나입니다, 누나.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은 대표고, 이 사람은 이제 지역위원장이고, 또 사무부총장까지 또 선심을 썼으니까, 오빠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입에 붙어 있는 거죠. 영길이 오빠. 네, 사실은 한 살 자기가 위인데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에 대한 아부성 멘트가 민주당의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송영길은 아직도, 예, 586 운동권의 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 세력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송영길을 이렇게 아부로 띄우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가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탈당이라는 게 이른바 정치의 정치권에서 아웃되면은 송영길에게 이처럼 뭐 큰 인물이니 청빈하고 이 결백한 사람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왜? 정치권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탈당이라는 꼼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송영길은 분명히 사법 처리 대상이지만, 예, 몇 달 뒤에 다시 당에 들어올 확률이 거의, 예, 10중 8구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나름대로 이 민주당의 지분이 있는, 예, 이재명과 같이 지금 이 당을 민주당 서로 자기 지역구를 물려주고 자기 대표도 후임으로 물려주고 라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과 송영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정치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요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을 아직도 칭송을 하고 저렇게 아양을 떠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아무리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정치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송영길이 저거 쉽게 죽지 않아. 물론 이제 다 나머지 구속이 되고 사법처리 유죄 판결이 땅땅 되고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비중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겠지만 1심 판결이 나기 때까지는 최소한도 뭐 한 1년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송영길을 저렇게 띄우는 이유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에 아부하는 사람들 왜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정치 현실에 빗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예측, 간결하고 편안한 정치 분석 우리 경화수 패너님이 또 글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 힘이 있죠. 그렇습니다. 은하켈리님, 금비님, 경아님, 나가님, 소성님도 들어오셨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십시오. 민은 뭐 민주당의 약자겠죠. 돈봉투 파문으로 송영길이 이 한 몸 던쳐. 송영길이 저희 거의 뭐 심청이가 되는 건가요? 이 한 몸 던져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의 모습을 한 컷으로 딱 그렸네요. 이 한 몸 던져서 송영길 돈봉투 파문으로 그 아래는 검찰의 그 고래 상어가 이렇게 넘실대는 검찰의 파문인데 글쎄요 송영길 당신 한 몸 던져서 저 성난 파도가 가라앉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돌려드리고 싶네요. 이 한 몸 던져서 제발 좀 잔잔해졌으면은 한 몸 던져서 사그러질 그럴 지금 파문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송영길과 이재명 면전에 제가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토미르스님이 다시 한번 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네요. 스타벅스죠, 스벅 릴레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토미르스님. 나가님, 김영훈님도 오셨군요. 국태민한 정치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말인가요? 국태민한 국가가 태평성대하고 또 융성한 기틀 하에 민안 백성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그게 바로 국태민안입니다. 국태민안 우리는 참 너무 이렇게 사자성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국가가 태평성대하고 융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백성들, 국민들이죠. 백성이란 말은 이제 올드한 얘기고요. 우리 국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게 바로 사실 정치가의 제일 큰 그런 그 지향점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당리단약에 우리가 빠졌으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국태민안을 강조하신 김영훈님 감사드리고요. 김영훈님, 나가님, 도나사랑님 앞으로 자주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러는 너는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누구를 했을까요? 사법 리스크 징계. 저 안경 쓴 사람이 이재명 맞죠? 이재명. 너에게 묻는다. 이렇게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쭉 있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가슴에 파묻고 다니는 이재명이 징계를 하려고 저 이렇게 구둣발을 들었습니다. 뻥 차려고 구둣발을 들었는데 야 너는 그러면은 이 사람아 연탄자 함부로 차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죠. 연탄자 함부로 차지 마라는 이 안도현의 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안도현 씨는 글쎄요, 뭐 문정부, 문재인하고 아주 가까워서 문정부 때 하는 그 언행을 보면은 저도 그 시 자체는 뭐 제가 평가를 합니다만은 정치색이 너무 짙게 들어간 시인이라 요즘에는 제가 평가를 안 합니다만은 돈봉투 의혹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바로 이 안도현의 시 연탄자 함부로 치지 마라, 차지 마라를 그대로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만평 지금 현재 여의도 상황, 여의도 정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만평으로 판단이 듭니다.